세상에 힘 있는 자의 호각과 힘 있는 자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가슴에 폐불을 찌르듯이 이 땅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가슴에 참으로 우리의 삶을 찔러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한 정의고 평화인지, 누구의 평화와 정의인지를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힘 있는 자의 편이 되고 강한 자의 편이 되고 돈 있는 자의 편이 되는 이 땅의 평화의 파수꾼으로 미국의 나라는 진정한 평화로운 나라인지 평화를 선언하는 나라인지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작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으며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바다를 보는 수많은 생명들과 바다의 어부들, 아니 또 땅을 농사짓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모든 소산물을 먹고 사는 수많은 육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처럼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외침과 기도와 말씀 하나님 들어응답해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하늘에 가득하라. 소유한 왕의 은혜 하늘밖에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그 영광을 받으소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을 기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혐오와 차별, 갈등과 반목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지치고 피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소식은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핵오염수는 한번 바다에 던져지면 다시는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식탁과 건강을 위협받을 것이며 세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눈 감아버리고 침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방관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 IAEA의 공정하지 못한 평가, 성능 검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익종 제거설 비할 코스, 64개 핵종 중에 주요 7핵종만 측정평가하고 핵 방사능 오염수를 발부 수치
처리수라고 눈속임을 하는 일본 정부. 공의로신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한민국 정부 안에 있어서 일본 정부에 당당히 방위 철회를 요청하게 하옵시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게 하옵소서. 일본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평안한 식탁이 너무나 간절하고 평안한 일상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회가 다시 한번 더 마중을 베어 온 국민들이 오염수 강의를 처리하겠다는 마음이 너희가 진보를 막론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불같이 일어나 함께 외치게 하옵소서. 정의와 평화 하나님의 창조에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거두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충분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조금만 찾아보면 많은 정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오염수가 정말 안전할까? 우리 정부는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서 마치 일본 정부보다 더 강하게 깨끗하다라고 하는 걸 대변하고 있는데 일단은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표본 시료 자체가 의문을 갖습니다. 도쿄 전력에서 IAEA의 시료 채취를 했고요. 그것을 이제 여러 곳에서 또 이렇게 섞어서 밑바닥에서 이렇게 시료를 다양하게 긁어서 이게 정말 안전하게 수치가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시료 자체가 제일 위에 있는 가장 깨끗한 곳 그것도 뜨는 주체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료 자체의 의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아까 그 알프스라고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다액종 제거 설비 이게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8번 고장이 났다라고 일본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 4번이 더 고장 난 걸로 다시 이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고장이 났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그 핵종을 제거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그걸 100%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고요. 또 2019년 이전에 이것도 역시 일본 정부가 낸 문서인데 2019년 이전에 알프스를 통과했어도 제거 설비를 통과했어도 기준치를 넘는 핵종이 6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시찰단으로 가셨던 감찰단도 아니고요 시찰단으로 가셨던 그 위원장님 있죠. 네, 그 위원장님이 이걸 발표를 하면서 6번 핵종을 알프스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초과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19년 이전에는 됐는데 19년 이후에는 괜찮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의 대답입니다. 그 부분은 정부 관계자라고 볼 수 있죠. 그 부분은 기술적 확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늘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을까요? 눈으로 보기만 하게 하는데 어떤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향후 배출 부분을 주목하는지 검증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대답에 그 위원장님이 어떤 설비 중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능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성능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할 자격도 없고 일본이 성능 파악을 하라고 자리를 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이 일본이 하는 말을 믿어야 된다 이것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왜 일본은 이렇게 오염수 처리 방식이 해양 방류밖에 없는 것인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문제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오염수를 콘크리트와 함께 섞어서 기압에 할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2천억 원이 됩니다. 근데 수소 배출을 하면 9천억 원이고요. 수증기 배출을 하면 3천억 원이 됩니다. 근데 해양 방류에는 8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억 원만 있으면 방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 때문이죠. 근데 그 돈을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켜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또 일본 자국 내에서도 어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안전하다면 자기 국민부터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은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염수라고 부르는 부분은 후쿠시마 원전에 오염된 그 원전을 통과한 물, 지하수 또는 냉각수, 이 물이 쌓인 것입니다. 근데 정말 내년부터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정말 훨씬 더 강한 독성이 있는 해오염 폐기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어쨌든 해체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일본 정부가 그렇게 애를 써서 이 해양 방류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는 그때 더 강한 독성이 있는 오염 폐기수를 그때 방류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인터넷에서 서울대학교 서윤열 교수님이 이제 제일 많이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말을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토론을 할 때 이분은 반대 입장이고요. 오염수 방류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시는 교수님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이 서울대 핵물학과 강건욱 교수님인데 근데 이분의 얘기입니다. 백보 양보해서 안전하다라고 하지라고 이분은 자기는 안전하다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에게도 치료 채취에 대한 정확한 정말 믿을 수 있는 치료 채취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분도 안심을 하지는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오염수 백보 양보해서 그것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저는 이분이 오염수 방류에 깨끗하니까 찬성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은 오염수 깨끗하다고 이 정확하게 처리 시설을 거치면 괜찮다고 주장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반대하더라고요. 오염수 처리를. 방류를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과학적으로 이게 그분은 깨끗하다고 하니까. 근데 저희는 그거 자체를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설사 그분의 말대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이분이 반대하는 이유는 또 다른 겁니다. 이건 국민 감정의 문제다. 나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국민 감정의 문제다. 여러분 변기물이 끓이면 괜찮다. 변기통물 끓이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거 끓이면 괜찮다고 자기 애기들한테 변기물 떠가지고 라면 끓여 먹어 괜찮아 깨끗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국민 감정의 문제다. 근데 깨끗하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그걸 방류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저는 그게 공감이 많이 죠. 물론 이분은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거 자체부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분도 치료 채취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정부가 국민의 80%가 우려하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이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 정부가 이렇게 흔들어주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협상 카드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민 80%가 반대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 국민 감정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협상 카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일본 편만 들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어떤 정부인지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정부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일본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일본의 말을 믿는다면 그러면 안전하니까 뭐 그걸 먹으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먹는다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호수에다 버려라. 그리고 농업용수로 써라. 전 그러면 공업용수로 써라. 깨끗하니까 그렇게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너무나 합당한 거죠. 깨끗하니까. 우리도 변기물을 전 깨끗하다면 공업용수로 쓸 수 있잖아요. 저 아니면 호수로 버릴
할 수는 있잖아요. 하수구로 버릴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기어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더 크게는 내년부터 진행되는 후쿠시마 원전의 해체라든가 내년부터 또 짓고 있는 재처리 공장이 있습니다. 해결료 재처리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 생기는 그 어떤 오염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옆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정말 당연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형태들, 그들의 어떤 태도들 이런 걸 볼 때 많은 입장을 바꿔서 우리나라가 원전 폐기 누출을 우리는 바다에 버리려고 했으면 일본이 그거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일본의 행태를 보면 여러분 그게 아마 일본이 그럴 거라고 믿어지십니다. 이건 뭐 전혀 아니에요. 실제로 일본은 소련이 핵폐기물을 동해상에 데리려고 방류하려고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90년도에. 그래서 일본이 런던 협약을 주도를 했었죠. 그 런던 협약은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 그걸 주도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일본에 국정 외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정말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지? 국민들이 반대하는 걸 왜 이렇게까지 하지? 국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국익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한미일 군사동맹하고 북중로 군사동맹하고 부딪히면 만일 그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 그 세력이 부딪혀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미국에서 일어날까요? 중국에서 일어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어떤 수를 써더라도 그 각 정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대놓고 반대한다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걸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것은 북한과 중국과 계속 대립 양상으로만 가서는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건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머리에서는 분명히 안 나왔을 거고 국가 시스템이 작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갔잖아요. 그리고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됐습니다. 곧 정상회담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대만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대만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만큼 했으니까 사이좋게 지내겠다. 사이좋게 지내야 지금 미국도 얻는 게 있거든요. 정말 넓게 생각해도 지금의 현 정권 유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는 정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그렇게 대중 압박을 실시하면서부터 지금 중국 무역 수지 적자가 사상 최고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더 뒤처집니다. 국민이 원하는 걸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걸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거보다 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그렇죠. 그게 정 어려우면 협상 카드라도 활용을 해서 우리 국민에게 유리한 것들을 챙겨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아마도 지금 모든 것을 전전부 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논리적 흐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보수 정권의 정권 연장이라고 하는 이익밖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전체에게 올 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들이 요한 결국에는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 자신에게 목적지를 두지 않고 주님께 향하게 했던 그 세례 요한의 손가락 같은 역할을 저희들이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과정에서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이 참혹한 일도 국제적인 힘도 우리나라의 어떤 반대의 물결, 이걸 통해서 막아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지금 막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 이후에라도 정말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내년부터 계속 시도되는 후쿠시마 원전 해체 과정, 그리고 핵 연료 재처리 공장이 내년부터 가던데 그때 나오는 진짜 핵폐 기수라고 하는 이 부분은 더 위험한데, 그 부분은 정말 이번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향후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꼭 어떻게든 정말 막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쌓아지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세례 요한과 같았던 그 역할을 여기 모이신 아름다운 분들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바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바다는 다 받아줍니다. 그 어떤 것도 받아줍니다. 그래서 바다입니다. 그러나 다 받아주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눈물과 한탄 다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받아주시지는 않고, 우리의 죄악이 극명했을 때는, 우리의 죄악이 극한에 치달했을 때는 가장 무서운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바다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 그 바다가 노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그 걸음을 조금이나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011년 지진과 쓰나미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 3개가 녹아내려 발전소가 파괴되었다. 일본 정부는 녹아버린 핵 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사용된 바닷물과 유입된 지하수를 1066개의 탱크에 보관하다가 137만 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30년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려고 하고 있다. 이 방사능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탄소14, 스트론튬 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상당량 들어있으며 현재의 어떠한 기술로도 방사능의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하다. 일본의 인접국가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 세계의 국가들과 시민들은 강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으며, 특히 2021년 4월 UN 인권이사회 소속 특별보고관 5명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남아있는 오염수는 환경과 인권에 중대한 위협을 내포하고 있으며 해양에 방류하는 수처리가 성공할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함에도 일본 정부는 경제적 타산과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해양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고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할 짐을 전 인류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439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 중인 33개 국가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어 추후에도 이 같은 방사능 오염수 투기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명백히 국제해양법을 위반한 것이고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일반적 국제환경법상 의무, 사전주의 의무, 일반 예방 의무를 위반하였고 유엔 해양법 협약 제194조 해양환경 오염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및 210조 투기에 의한 오염, 런던 협정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 원자력 안전 협약,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이에 우리 시국기도의 참가자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 생태계와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에 위협이 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정책을 폐기하고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세대의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한국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의 눈치를 보지 말고 주권 국가의 정부로서 일본 정부의 반인류, 반생명적이고 불법적인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아시아와 세계 국가들과 연대하여 국제해양재판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잠정 조치 청구 등 국제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을 섬기는 사대 외교, 매국 외교로 주권 국가의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국민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피조물이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다의 3%의 소금이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 기독인들은 소금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6월 28일 창조질서 파괴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광주 기독인 시국기도회 참가자 일동. 일본 정부는 미래 세대의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잠정 조치 청구 등 국제법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상처 주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 시간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0장 주시고 교대와 목사님 축도해 주십니다.
감사하시니 이곳 빈들에 앉아 세례요한처럼 말씀을 뿌려잡고 이 땅의 평화와 공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광주 기독교 모든 신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